오늘 나갈 내용은 속도와 가속도입니다. 근데 정말로 미적에 나오는 속도와 가속도는 진짜 뭐가 없고 그나마 적분에서 조금 공부할 게 있어요. 요 관련된 내용들 중 적분에서. 왜? 어디? 뭐 날아다니겠지. 기어다닐 수도 있구나. 자, 아무튼. 자, 아무튼 그래서 볼 건데 할 얘기 까먹었다. 자, 그러니까 속도와 가속도는 미분에서 나오는 속도와 가속도는 정말 공부할 게 몇 개 없단 말이야.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정도만 좀 유의사항 몇 개 정도만 우리가 좀 이렇게 지켜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그래 기억에 났어요.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우리 속도와 가속도는 사실상 그 과목으로 치면 어디에 속해 있어야 돼? 물리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지? 과학에 속해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 왜 여기 있을까? 뭔가 수학적 개념하고 이 연관이 있나요?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의 이유, 존재 이유 있지. 제로 어떤 특정 수학적 공식 이런 것들을 유도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놀랍게도 수트에는 안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미적에 나옵니다. 미적에서 곡선의 길이를 유도하는데 저 속도와 가속도의 개념이 쓰여서 수투에서 그런 사전 지식들을 좀 가볍게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속도와 가속도는 결국은 우리가 속도의 정의가 뭐냐가 문제인 건데 적어도 우리가 이제 물리가 아니라 수학이잖아. 수학에서 다루는 속도는 순간 속도를 의미합니다. 제가 이거 미분계수 할 때도 설명을 했는데 순간 속도는 그 순간 찰나의 변화율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각 t에서의 위치의 순간 변화율을 속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 순간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근데 순간 변화율은 뭐 하면 나와요? 미분하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t인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 점 P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점 P의 T라는 시각에서의 속도는 곧 T에서의 이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랑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 하면 된다? 미분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속도는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VT라고 쓰고요. 그냥 얘를 구하면 미분하면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또는 이 정도 표현을 써볼까요? 자, 얘는 뭐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의미죠? x를 t에 대해서 미분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 그래서 이런 형태로 표현해 줄 수 있겠다. 자, 그 다음 속력 봅시다. 속력이랑 속도의 차이가 뭐죠? 방향. 그러니까 방향을 고려하면 속도고요. 방향 무시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전부 다 그냥 어디로 가는 것처럼 취급해. 그냥 앞으로 가는 것처럼 취급해. 그랬을 때 측정한 그 위치의 순간 변화를 속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속력은 다른 말로 속도의 크기라고도 해요. 근데 우리 크기를 나타내는 제일 만만한 경우가 뭐죠? 어떤 애의 크기를 구해라 하면 절대값이 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VT에다가 절대값을 취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속도는 정의가 뭐예요? 우리 속도의 정의가 위치가 이런 놈이 있을 때 시각 t에서의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 속도였잖아. 가속도는 시각 t에서의 속도의 순간 변화율을 가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속도 AT 얘를 뭐 하면 되겠어? 속도를 미분하면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습득해야 되는 것들은 저렇게가 전부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위치 미분하면 뭐 나오고 속도 나오고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나오고 속력을 우리가 속도의 크기를 속력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속도에다 뭐 취하면 되고 절대값 취하면 되고 여기에서 그냥 한 가지 유의사항 정도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시각 t라고 표현을 했잖아. 근데 내가 출발 2초 전에 나의 움직임이 궁금할까요? 궁금하지 않겠죠.
출발한 그 순간의 움직임은 이것도 사실 크게 궁금하지 않아요. 출발 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속도와 가속도 관련된 거는 유의사항이 내가 다루는 t가 사실상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양수인 부분이 중요하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어떤 위치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얘가 어떤 특정 이벤트가 2번 일어난대. 그러면은 문제에서 서술되어 있지 않아도 그 특정 이벤트가 일어나는 시각 t는 어느 부분에서 일어나야 의미가 있는 거야? 양수에서 일어나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어떤 수직선을 움직이는 물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앞으로 걸어갔다가 이렇게 막 움직였다고 칩시다.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앞으로 갔어. 자, 운동 방향을 몇 번 바꿨어요? 2번 바꿨죠. 자, 근데 운동 방향을 바꿨다는 얘기는 사실 내가 앞으로 가고 있을 때 속도의 보호가 뭐인 거야? 플러스인 거죠. 뒤로 가고 있을 때는 마이너스인 거죠. 그러니까 운동 방향을 바꿨다라는 얘기는 속도의 보호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보호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지? 그러니까 이 속도의 보호가 몇 번 바뀐 거예요? 2번 바뀐 거죠. 자, 근데 이걸 이제 숨기고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 위치 함수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러고 나서 내가 얘의 운동 방향을 2번 바꾸도록 관계식을 세워봐라.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사실 실제로는 여기 뭐가 묻어있어? A 같은 게 묻어있겠죠. 그래서 얘가 운동 방향 2번 바꾸도록 하는 A의 범위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이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뭐? 그럼 이렇게 돌리고 자, 예를 들어 이게 3차식이라고 칩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얘 운동 방향을 2번 바꿨다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럼 미분의 그럼 몇 차식이 나와요? 2차식이 나와요. 그리고 2차식이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다는 얘기는 얘가 3차식이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다는 얘기는 얘의 부호가 몇 번 바뀐다는 얘기니까 2번 바뀐다는 얘기니까 이러면 되겠네요.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무 그 이상함을 느끼지 않고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해요. 뭐가 문제일까요? t가 0보다 큰 순간을 다루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0이 여기 있으면 어때? 얘는 사실 운동 방향을 몇 번 바꾼 거라고 봐야 돼요? 한 번 바꾼 거라고 봐야 되죠. 내가 문제엔 보통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거든? 근데 지금 언급한 건 0보다 크다라고 언급했지. 왜 그렇게 언급을 했냐면 만약에 여기가 0이라고 칩시다. 그럼 그래프상에서는 0의 좌우에서 속도의 보호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0의 좌우에서 그래프상에서는 보호가 바뀌었잖아. 맞지? 근데 얘 운동 방향 몇 번 바꾼 거야? 한 번 바꾼 거죠. 그치? 왜냐면 내가 0 이전에 뒤로 가고 있다가 이게 아니잖아. 0부터 시작해갖고 딱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0의 위치가 0이더라도 그리고 왼쪽에서 마이너스 오른쪽에 플러스더라도 실제로는 그래프는 이 부분만 관심이 있는 거라.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사실상 어디를 관찰한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0보다 큰 범위를 관찰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딱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이 속도 가속도 관련된 내용 중에서 그나마 우리가 헷갈릴 법하다 틀릴 법하다는 양수인 시각을 다룬다는 거 이거 하나만 좀 신경 써갖고 우리가 문제 해석할 때 고려해갖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더 나가서 이런 문제들이 막 나와요. 응? 다 먹었어? 추면 되지. 태가 먹을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서술형에 나올 때 t가 0보다 t의 범위를 안 쓰면은 감점될 수도 있어요. 그건 학교 선생님 마음. 그렇지 않나요? 쓰는 게 안전하죠. 보통 근데 문제에서 t가 0 이상이다라고 제공돼 있어. 근데 내가 관찰해야 하는 점은 0보다 큰 점이라는 거지. 이렇게 이 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의 약간 자매품 같은 느낌으로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들이 나와요. 어떤 특정 시각 t에서의 땡땡의 변화율을 구해라. 자, 이 변화율이라는 건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순간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결론적으로 뭐 하라는 거야? 미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애 있지. 얘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누구에 대한 관계식으로? t에 대한 관계식으로 표현해 준 다음에 얘를 미분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t를 대입하는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 속도가 속도 문제는 아닌데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네. 그리고 시각이 주어져 있네. 그래서 뭐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네,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네,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변화율의 이거 있죠, 이 친구들. 그지? 얘네들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t에 대한 관계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얘를 구하라는 얘기다. 미분하라는 얘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속도가 속도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의 그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약간 이 속도가 속도 진짜 걔네 관련된 애들, 그리고 이제 그걸 살짝 응용한 변화율 문제들,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 변화율 문제는 사실 수능에서 안 나온 지 거의 10년이 된 것 같고 내신에서는 그래도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학습을 하셔야 하고요. 저거 좀 끊을까요? 네.